아버지 생각이 나네요. 저 때는 참 환하게 웃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말씀을 더듬으시고 아버지가 제 얼굴을 보고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날의 후회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어제 만난 사람 이름이 기억나지 않으셨나요? 방금 전 하려던 말이 입안에서 맴돌기만 하고 나오지 않으셨나요? 냉장고 앞에 섰는데 뭘 가지러 왔는지 까먹으신 적 있으시죠? 놀랍게도 그건 뇌가 늙어서가 아닙니다. 뇌로 가는 단 하나의 통로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 통로를 여는데 단 3분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35년간 뇌신경과를 전공해온 김태현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20년 전 제 아버지가 제 얼굴을 보고도 누구냐고 물으셨던 그날, 의사인 저조차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무력함, 그 순간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건강하셨습니다. 매일 산책하셨고 책도 읽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단어가 막히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저희도 그냥 나이 드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6개월 후 아버지는 저를 못 알아보셨고 1년 후엔 어머니도 낯설어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게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인지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그리고 15년간의 연구 끝에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기억력 저하의 진짜 원인은 뇌세포가 죽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뇌로 가는 피가 막혀서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귀 뒤 단 1cm 지점의 통로가 막혀서였던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그 통로를 여는 방법입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약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손가락 하나면 충분합니다. 지금 당장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오늘 밤부터 달라진 기억력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억력이 떨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건망증은 누구나 생기는 거야. 심지어 의사들조차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35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며 제가 확신하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기억력은 나이가 아니라 혈류의 문제입니다. 우리 뇌는 놀라운 기관입니다. 1000억 개가 넘는 신경세포가 쉼없이 정보를 주고받고 저장하고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작업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산소와 포도당입니다. 그리고 그 산소와 포도당은 오직 피를 타고만 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뇌는 우리 몸무게의 겨우 2%밖에 안 되지만 전체 혈류량의 20%를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단 1분만 피가 끊겨도 뇌세포는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3분이 지나면 회복 불가능한 손상이 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관이 좁아집니다. 콜레스테롤이 쌓이기도 하고 혈관벽이 두꺼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혈관 주변 근육이 굳는 겁니다. 특히 목과 어깨 근육이 굳으면 그 안을 지나가는 혈관이 눌립니다. 혈관이 눌리면 피가 흐르는 양이 줄어듭니다. 피가 줄어들면 뇌에 도착하는 산소와 포도당이 부족해집니다. 그 순간부터 뇌는 제 기능을 못하기 시작합니다. 단어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말을 하다가 문장이 끊깁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사람 얼굴은 익숙한데 이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 모든 증상이 뇌세포가 죽어서가 아니라 뇌에 피가 제대로 안 가서 생기는 겁니다. 제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버지는 10년 넘게 목과 어깨에 통증을 달고 사셨습니다. 매일 파스를 붙이시고 안마기로 두드리셨죠. 그게 바로 신호였습니다. 뇌로 가는 길이 막히고 있다는 경고였던 겁니다. 만약 그때 제가 이걸 알았더라면, 만약 그때 목과 어깨를 제대로 풀어드렸더라면 아버지의 기억은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 후회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목이나 어깨가 자주 뻐근하신가요? 놀랍게도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는 환자의 90% 이상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명확한 인과관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막힌 통로는 정확히 어디일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의 지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손을 귀 뒤로 가져가 보세요.
귀볼 바로 뒤쪽 목과 머리가 만나는 부분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시면 움푹 들어간 곳이 만져지실 겁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이곳의 이름은 풍지혈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곳을 바람이 모이는 곳이라고 불렀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경추동맥과 척추동맥이라는 두 개의 중요한 혈관이 이곳을 지나갑니다. 이 두 혈관은 뇌로 가는 피의 80%를 책임집니다. 그런데 이곳 주변 근육이 굳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눌립니다. 마치 호스를 발로 밟은 것처럼 피가 흐르는 양이 확 줄어듭니다. 뇌는 산소 부족 상태가 됩니다. 그 순간부터 기억력 저하가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난 뒤 모든 환자에게 풍지혈을 확인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기억력 문제를 호소하는 환자 대부분이 이곳이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누르면 아프다고 하셨고, 어떤 분은 눌렀을 때 머리까지 찌릿한 느낌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한 실험을 했습니다. 풍지혈을 3분간 부드럽게 풀어드린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72세 박영숙 어르신은 마사지 직후 눈이 확 띄어지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68세 이철수 어르신은 머리가 맑아지는 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75세 최순자 어르신은 아까 제가 한 질문이 갑자기 기억났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막혔던 통로가 열리면서 뇌로 가는 피가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뇌가 산소를 받기 시작하면서 깨어난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편안하게 앉으세요. 양손을 들어 올려 귀 뒤로 가져갑니다.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을 세워주세요. 귀볼 바로 뒤쪽 목과 머리가 만나는 움푹한 지점을 찾습니다. 찾으셨나요? 이제 그곳을 부드럽게 누르면서 작은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살짝 아프면서도 시원한 정도의 압력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10초간 천천히 원을 그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떠세요? 뭔가 느껴지시나요? 처음엔 별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해보세요. 이번엔 조금 위쪽을 눌러보세요. 귀 뒤에서 머리뼈를 따라 위로 한 센티 정도 올라간 지점입니다. 여기도 10초간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반대편도 해보세요. 왼쪽 귀 뒤 풍지혈 같은 방법으로 10초간 마사지합니다. 다 하셨나요? 지금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혹시 머리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지 않으세요? 눈이 조금 더 또렷해진 것 같지 않으세요? 목덜미가 시원한 느낌이 드시나요? 이게 바로 뇌로 가는 피가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단 3분 만에 여러분의 뇌는 더 많은 산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풍지혈만 풀어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 피가 어디서 올라오는지 생각해보세요. 바로 등과 어깨에서 올라옵니다. 등과 어깨가 굳어 있으면 아무리 풍지혈을 풀어도 피가 충분히 올라올 수 없습니다. 마치 수도관의 중간이 막혀 있는데 꼭지만 튼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알려드릴 방법은 등 풀어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등이 자주 뻐근하신가요? 날개뼈 사이가 답답하신가요? 누가 등을 두드려주면 시원한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방법이 필요합니다. 우리 등 한가운데에는 척추가 있고 그 양옆으로 굵은 근육이 지나갑니다. 그 근육 사이로 중요한 혈관들이 올라갑니다. 이 혈관들은 심장에서 나온 피를 목을 거쳐 뇌로 보내는 고속도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등 근육이 굳습니다. 특히 오래 앉아있는 생활을 하시면 더 빨리 굳습니다. TV를 보거나 신문을 읽거나 식사를 하는 동안 우리는 대부분 앉아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등 근육은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근육이 긴장하면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진 근육은 그 사이를 지나는 혈관을 압박합니다. 혈관이 눌리면 피가 천천히 흐릅니다. 피가 천천히 흐르면 뇌에 도착하는 산소량이 줄어듭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 등이 굳은 분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오후가 되면 머리가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등을 풀어드렸습니다. 단 5분만 부드럽게 마사지해드렸는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사지 직후 혈압을 재보면 정상 범위로 돌아와 있었고 맥박도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환자분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머리가 훨씬 가볍네요. 눈이 밝아진 것 같아요. 아까보다 말이 술술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혈류가 회복되면서 나타나는 즉각적인 효과입니다. 그럼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하나면 됩니다. 긴 손잡이가 달린 효자손이나 등 긁는 도구입니다. 없으시면 수건을 길게 말아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먼저 옷은 얇게 입으세요. 티셔츠 한 장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두꺼우면 자극이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제 효자손을 등 뒤로 넘겨 등 한가운데를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쓸어 올려주세요. 절대 세게 긁지 마세요. 피부를 긁는 게 아니라 그 안쪽 근육을 자극하는 겁니다. 척추 바로 옆 좌우 양쪽을 번갈아가며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여주세요. 한쪽을 30초씩 총 1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날개뼈 사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서 풀어주세요. 이곳이 가장 많이 굳는 부위입니다. 작은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자극해주세요. 다 하셨나요? 어떠세요? 등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숨이 더 깊이 쉬어지나요? 그렇다면 제대로 하신 겁니다. 이 동작을 매일 저녁 하루 한 번만 해주세요. TV 볼 때 광고 시간에 하셔도 되고 잠들기 전에 하셔도 됩니다. 단 1분이면 되니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가족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탁해서 서로 해주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등을 풀어주는 것도 좋지만 가족과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풍지열을 풀고 등을 풀어도 하루 종일 목이 굳어 있다면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은 피가 지나가는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개를 돌려보세요. 좌우로 천천히 돌려보세요. 어떠세요? 부드럽게 돌아가나요? 아니면 뻐근하거나 뚝뚝 소리가 나나요? 만약 목이 뻣뻣하다면 지금 당장 풀어야 합니다. 목이 굳으면 목을 지나는 혈관이 눌립니다. 경추동맥이라는 굵은 혈관이 목뼈 바로 옆을 지나가는데 목 근육이 긴장하면 이 혈관이 압박을 받습니다.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 때문에 목이 더 빨리 굳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화면을 보는 자세, 이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목 뒤 근육이 늘어나면서 긴장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이런 자세로 있으면 목은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70세 미만 분들은 대부분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하루 3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목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을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편하게 앉으세요. 등받이가 있는 의자가 좋습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양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놓으세요. 이제 천천히 고개를 오른쪽으로 기울여 보세요. 귀가 어깨에 가까워지도록 천천히 기울입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왼쪽 목덜미가 당기는 느낌이 들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상태로 10초를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고개를 원위치로 돌립니다. 이번엔 왼쪽으로 똑같이 해보세요. 10초 유지하세요. 다음은 고개를 뒤로 젖혀보겠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고개를 뒤로 젖힙니다. 시선은 천장을 향하게 하세요. 동시에 양 어깨를 쫙 펴주세요. 이 자세로 5초만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고개를 내리면서 숨을 내쉽니다. 이 동작을 하루에 3번만 반복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에 자기 전 한 번. 그러면 목 주변 근육이 풀리면서 혈류가 좋아집니다. 여기까지 따라 하셨다면 이미 여러분의 뇌는 30분 전보다 더 많은 산소를 받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려드려도 계속 기억을 망가뜨리는 습관을 반복하신다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반드시 고쳐야 할 나쁜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고개 숙이고 스마트폰 보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어떤 자세로 보고 계신가요? 혹시 고개를 숙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자세를 바꾸세요. 고개를 숙이는 자세는 목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우리 머리 무게는 약 5kg입니다. 고개를 정면으로 들고 있을 때는 목이 5kg만 지탱하면 됩니다. 그런데 고개를 15도만 숙여도 목이 받는 하중은 12kg으로 늘어납니다.
30도 숙이면 18kg, 45도 숙이면 22kg, 60도 숙이면 무려 27kg입니다. 스마트폰을 볼 때 우리는 보통 60도 정도 고개를 숙입니다. 그 순간 목은 27kg의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이게 하루에 몇 시간씩 반복되면 목 근육은 돌처럼 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실 때는 반드시 눈높이까지 올려서 보세요. 고개를 숙이지 말고 화면을 올리는 겁니다. 조금 팔이 아플 수 있지만 목 건강과 기억력을 위해서는 이 작은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높은 베개 사용입니다. 혹시 베개를 2개 겹쳐서 주무시나요? 아니면 푹신한 높은 베개를 사용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잠자는 동안은 하루 중 뇌가 가장 활발하게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합니다. 이 모든 작업을 하려면 충분한 혈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높은 베개를 베면 목이 앞으로 꺾입니다. 목이 꺾이면 혈관이 눌립니다. 그 상태로 6시간, 8시간을 자는 겁니다. 그동안 뇌는 제대로 된 혈류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고 개운하지 않은 겁니다.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베개는 가능하면 낮은 것을 사용하세요. 목과 머리가 일직선이 되는 높이가 가장 좋습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 척추가 일자가 되는 높이면 적당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오래 앉아있기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이나 앉아 계신가요? TV 보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신문 보는 시간 다 합치면 몇 시간이나 되시나요? 앉아있는 자세는 편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 몸에는 부담입니다. 특히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있으면 등과 어깨, 목 모든 근육이 굳습니다. TV를 보실 때를 생각해 보세요. 1시간, 2시간 계속 앉아 계시죠? 그동안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육은 수축된 상태로 고정됩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특히 소파에 앉으시면 더 문제입니다. 푹신한 소파는 몸을 뒤로 기울게 만듭니다. 허리가 굽고 목이 앞으로 나갑니다. 이 자세로 오래 있으면 척추 전체가 틀어집니다. 그래서 TV를 보시더라도 30분마다 한 번씩은 일어나세요. 화장실을 가시든 물을 마시러 가시든 이유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일어나실 때 양팔을 위로 쭉 뻗어보세요. 기지개를 한번 켜세요.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돌려보세요. 단 30초만 이렇게 해도 굳었던 근육이 풀립니다. 자, 지금까지 3가지 나쁜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고개 숙이고 스마트폰 보기, 높은 베개 사용하기, 오래 앉아있기.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습관을 바꾸는 게 어렵다고요?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바꾸세요. 이번 주는 스마트폰 자세만 신경 쓰세요. 다음 주는 베개를 바꿔보세요. 그 다음 주는 자주 일어나는 연습을 하세요. 이렇게 하나씩 바꾸다 보면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사님, 방법은 알겠는데 자꾸 까먹어요. 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요. 맞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만 따라하시면 절대 까먹지 않으실 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종이에 일주일 계획표를 만드세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칸을 나눠서 적습니다. 그리고 각 요일마다 할 일을 하나씩만 적으세요. 월요일은 풍지열 마사지, 화요일은 등 풀어주기, 수요일은 목 스트레칭, 목요일은 쉬는 날, 금요일은 풍지열 마사지, 토요일은 나쁜 습관 점검하기, 일요일은 일주일 돌아보기.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만 정하는 겁니다. 욕심내서 매일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3일도 못 갑니다. 하루에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종이를 어디에 붙이냐가 중요합니다. 냉장고 문에 붙이세요. 화장실 거울에 붙이세요. 침대 옆 벽에 붙이세요. 자주 보는 곳에 붙여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면 거울에 붙은 종이가 보입니다. 아,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풍지열 마사지 하는 날이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겁니다. 식사 준비하려고 냉장고 열면 또 보입니다. 아, 오늘 할 거 아직 안 했네. 이렇게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더 확실한 방법은 휴대폰 알람을 맞춰 놓는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알람이 울리게 하세요. 알람 이름을 기억력 챙기기 시간이라고 저장하세요. 알람이 울리면 그때 딱 3분만 투자하세요. 오늘 할 동작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3분이면 충분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 74세 박순이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도 처음엔 자꾸 까먹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오셨을 때 어르신 얼굴이 환하셨어요. 박사님, 저 매일 했어요. 하나도 안 빼먹었어요. 냉장고에 붙여놨더니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요즘 손주 이름이 바로바로 생각나요. 전에는 큰 손주 이름 부르려다가 둘째 이름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이게 바로 꾸준함의 힘입니다. 하루 3분 일주일이면 21분 한 달이면 90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90분이 여러분의 기억을 되찾아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배우자가 계시다면 함께 하세요. 서로 등도 풀어주고 목 스트레칭도 같이 하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면 더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챙겨주게 됩니다. 자녀들과 사신다면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엄마, 아빠 오늘 운동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봐 달라고 하세요. 가족이 관심을 가져주면 실천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손주들과 함께 사신다면 더 좋습니다. 손주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 목 운동 같이 하자 하면서 놀이처럼 하세요. 아이들은 재미있어하고 어르신들은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78세의 최영수 어르신은 손자와 함께 이 운동을 하십니다. 매일 저녁 6시가 되면 손자가 할아버지 운동 시간이에요 하면서 찾아온답니다. 그리고 둘이서 같이 목도 돌리고 어깨도 돌립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주랑 같이 하니까 절대 안 까먹어요. 그리고 손주랑 이야기하는 시간도 늘어서 너무 좋아요. 운동도 되고 손주랑 친해지기도 하고 일석이조예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기억력 회복은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가족 모두의 일입니다. 함께하면 더 쉽고 더 재미있고 더 오래갑니다. 자, 이제 실제 사례를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72세 박영숙 어르신은 6개월 전만 해도 며느리 이름을 자주 까먹으셨습니다. 대화하다가 단어가 막히고 답답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진찰을 해보니 목과 어깨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풍지열을 누르면 아프다고 하셨고 등도 뻐근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하루 5분씩만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오셔서 점검받으시라고 했습니다. 첫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르신도 효과가 있나 의심하셨어요. 그런데 2개월째 되던 날 어르신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저 요즘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요. 전에는 오후만 되면 머리가 무거웠는데 요즘은 저녁까지도 괜찮아요. 그리고 며느리 이름도 바로바로 나와요. 3개월째 되던 날엔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박사님, 제가 10년 전에 읽었던 책 내용이 생각났어요.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기억이 돌아오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기억이 돌아오는 신호입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좋아지면서 잠들어 있던 기억들이 깨어나는 겁니다. 68세 이철수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어르신은 평소 건망증이 심하셨습니다.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자주 까먹으시고 약속도 잘 잊으셨습니다. 특히 사람 이름을 기억하는 게 너무 힘드셨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을 만나도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서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어르신도 이 방법들을 매일 실천하셨습니다. 특히 풍지열 마사지를 열심히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자기 전 한 번 하루 2회씩 하셨습니다. 2개월 후 어르신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름이 술술 나오더래요. 전에는 입안에서만 맴돌았던 이름들이 이제는 바로 튀어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오래전 친구 전화번호까지 생각났다는 겁니다. 40년 전 군대 전후번호가 갑자기 떠올라서 전화를 해봤대요. 전후분도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75세 최순자 어르신은 더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어르신은 2년 전부터 심한 건망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하시는 일이 잦았고
외출했다가 집에 오는 길을 헤매신 적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너무 걱정해서 병원에 모시고 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뇌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과 어깨 등 전체가 심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르신 가족들에게도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며느리분께 매일 등을 풀어드리라고 했고 아들분께는 목 스트레칭을 도와드리라고 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노력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에 30분씩 시간을 내서 어르신을 돌봐드렸습니다. 처음엔 어르신도 귀찮아하셨지만 점점 효과를 느끼시면서 적극적으로 하셨습니다. 석 달 후 어르신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가스불을 까먹는 일이 없어졌고 길을 잃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손주들 이름도 헷갈리지 않으셨고 생일도 다 챙기셨습니다. 며느리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어머님이 요즘 너무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같은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리고 표정도 훨씬 밝아지셨어요. 이게 바로 혈류가 회복되면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면 뇌는 다시 제 기능을 찾습니다. 잠들어 있던 신경세포들이 깨어납니다. 끊어졌던 연결고리들이 다시 이어집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뇌세포가 죽어서 회복 불가능하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뇌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단지 피가 안 가서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그 피를 다시 흐르게 하는 방법을 오늘 배우셨습니다. 귀 뒤 풍지혈을 눌러주세요. 등을 풀어주세요. 목을 스트레칭해주세요. 나쁜 습관을 고치세요. 매일 조금씩 실천하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안 듭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손과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귀 뒤를 3분만 눌러보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서 목을 천천히 돌려보세요. 모레는 등을 풀어보세요. 하루하루 조금씩 하다 보면 일주일 후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한 달 후에는 확실히 달라진 걸 아실 겁니다. 석 달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챌 겁니다. 여러분 표정이 밝아졌어요. 말씀이 또렷해졌어요. 기억력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으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알게 되실 겁니다. 아, 내가 해냈구나. 내 기억을 되찾았구나. 그 순간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가장 좋은 시작 시점입니다. 제 아버지는 결국 저를 끝까지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 방법을 알았더라면 아버지의 기억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 후회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지금 이 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실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기억은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기억하세요. 소중한 추억들을 간직하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으로 남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억 반드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